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원예 시설 작물 및 버섯 작물의 그런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은 1번 종합위험 원예 시설 상품에서 정하는 시설 작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4가지 경우를 서술하시오. 물음 2. 소손해 면책금 적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물음 3. 시설작물 인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내용이요,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자, 3번부터 한번 풀어보시면은 작물의 재배 면적이 시설작물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인수 제한입니다. 다만 시설, 백합, 그리고 카네이션의 경우 동당 작기별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인수 제한한다. 원래는 뭐 50% 미만이면은 인수 제한인데 이 시설 백합과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동당 작기별 재배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미만인 경우에는 인수 제한을 한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물음 1부터 좀 보시면은 자연재해와 조수에는 보통 약관으로 보장을 해주고 화재 같은 경우에는 특약으로 이제 보장을 해준다 그랬는데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4가지 경우를 서술하시오. 자,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써보면 구조체와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작물의 손해를 인정을 해준다. 자, 두 번째, 농업용 시설물에는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해당 작물 전체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해준다. 자, 3번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때 피해 보상을 해준다.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 보상을 해준다. 뭐 해당 지역 뭐 이런 거 써주면은 더 깔끔하긴 하겠죠. 자, 4번 네 번째, 시설 작물에 조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조수의 피해를 손해로 인정을 해준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쓰라는 문제도 뭐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뭐 높진 않지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소손해 면책금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 그랬어요. 자, 소손해 면책금 같은 경우에는 보장재해로 한 사고당 생산비 보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손해이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 그랬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되지 않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손해 전액을 보상한다. 단 가입금액 한도로.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자, 2번 한번 읽어보시면은, 원예 시설 작물 딸기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딸기고, 가입 금액은 1,500만원, 가입 면적은 1000제곱미터, 전작기 지급보험금은 500만원. 이건 뭐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조사 내용은 재배 면적은 800제곱미터, 손해 정도가 30%라는 건 손해 정도 비율이 40%, 그리고 피해 비율이 30%, 표준 생장 일수가 90일, 표준 수확 일수가 50일이네요. 자, 딸기 대부분의 원예시설 작물의 준비기 생산비 계수인 알파 값은 40%라고 했죠. 자, 물음 1. 수확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5분의 1 경과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 비율을 구하시오. 1-5분의 1 해주면 되겠죠. 1-5분의 1 해주면은 80%. 경과 비율은 80%가 되고,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5분의 1 경과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경과 비율을 먼저 구해보면, 알파 값이 0.4라 그랬죠. 플러스 1-0.4 곱하기 5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52%가 나옵니다. 경과 비율. 자, 그러면 피해율은, 자, 손해 정도가 0.4, 피해 비율이 0.3, 미보상 비율은 없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0.12, 12%가 나오겠죠. 피해율은. 자, 그러면 보험금은 재배 면적 800 곱하기 재배 면적 800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자, 1,500만원 나누기 가입 면적 1000, 여기에다가 곱하기 경과 비율 0.52 곱하기 피해율 0.12,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게 748,800원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3번. 다음은 시설작물 부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 각 비율은 퍼센트 단위로 소수셋째에서 반올림하고 보험금은 원 미만 절사한다. 이 부채 같은 경우에는 경과 비율 적용이 없다 그랬어요. 대신에 마지막에 70%를 곱해서 보험금을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은 재배 면적 1,000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3,000원 곱하기 경과 비율 적용이 없죠. 자, 피해 면적 2,500 나누기 5,000, 이게 이제 피해 비율이 되는 거죠. 손해 정도는 35기 때문에 40%, 손해 정도 비율은 0.4, 그리고 1-0.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피해율은 18%가 나옵니다. 18%. 그럼 0.18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최종적으로 0.7을 곱해주면은 요게 부추의 지급 보험금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89만 원이 나옵니다. 189만 원. 189만 원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그랬죠. 이 재배 면적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곱해줘가지고 가입 금액과 비교를 항상 해라. 이렇게 계산하면 1,500만 원이 나오는데, 가입 금액보다 가액이 커요. 그러면 일부 보험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계산한 189만 원에다가 곱하기 1,500만 원,
분에 1200만원 이렇게 해주면 최종 지급 보험금은 151만 2천원이 나옵니다. 151만 2천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일부 보험일 때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숙지를 좀 해 주시고. 자, 4번. 다음은 보험에 가입한 표고버섯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각 비율은 퍼센트 단위로 소수 셋째에서 반 올림, 보험금은 원 미만 절사, 주어진 조건에 다른 조건은 무시한다.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고요. 가입 금액은 2천만원, 가입 배지 수는 5,000개, 배지당 보장 생산비는 4,000원, 자, 재배 배지 수는 5,000개, 피해 배지 수는 1,000개, 표준 생장 일수는 90일, 생장 일수는 45일, 피해 배지의 손해 정도는 톱밥 배지 재배 같은 경우에는 손해 정도 50%와 100%로 구분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죠. 자, 손해 정도 50%는 600개고 손해 정도 100%는 400개다.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원래 주어지지 않을 확률도 높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6.3%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미보상 비율은 10% 이렇게 제시가 되었네요. 자, 물음 1. 경과 비율을 구하시오. 생장 일수가 정식일, 그 버섯 같은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이라고 하죠. 이 접종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가 생장 일수인데, 이 생장 일수가 주어졌다는 건 수확 전 사고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번 경과 비율을 구하시오. 준비기 생산비 개수 0.663 플러스 1 마이너스 0.663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 90일, 생장일수 45일 이렇게 해주면은 83.15%가 나오네요. 자, 2번 피해율을 구하시오. 피해율은 자, 피해 배지수 1000개 나누기 재배 배지수 5000개. 이게 피해 비율이라 그랬어요. 이게 피해 비율이고 이렇게 계산해 주면 20%가 나오죠. 그럼 손해 정도 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600 곱하기 0.5 더하기 400 곱하기 1 나누기 1000개. 이렇게 계산을 해 주면 손해 정도 비율은 70%가 나옵니다. 70%가 나오고, 자, 피해 비율은 20%, 손해 정도 비율은 70%. 그럼 피해 비율 0.2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0.7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0.1 이렇게 해주면 피해율은 12.6%가 나옵니다. 12.6%. 자, 3번 보험금 재배 배지수 곱하기 배지당 보장 생산비 해주면은 2천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보험이고 그러면 비례 보상할 필요가 없죠. 자, 재배 배지수 5,000개 곱하기 보장 생산비 4,000원 곱하기 경과비율 0.8315 곱하기 피해율 0.126 이렇게 계산을 하면 209만 5,380원이 계산이 되어지네요. 자, 이렇게 풀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풀이를 할 수가 있죠. 개념만 잡혀 있으면은 어떤 품목이든 쉽게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떠들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풀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만약에 제가 실제 제가 그냥 풀이 목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이런 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총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빠르게 이게 연습이 된 상태에서 풀이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1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빠르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 자, 오늘 연습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설을 원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뭐 비가림, 해가림, 원예시설, 그리고 축사 전부 합쳐가지고 강의를 한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 저는 되게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좀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꼭 포함이 되어야 될 내용들을 좀 자료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비가림, 뭐 해가림, 원예시설, 축사 이거를 전부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고 일단 그 성격이 비슷한 비가림과 원예시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강의를 만들고 그리고 해가림은 따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축사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이 세 가지 강의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연습 문제 뭐 비가림 하나 뭐 원예시설 하나 해가림 하나 축사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연습 문제 풀이까지 영상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가 굉장히 습해지고 무더워지고 좀 공부하기에 집중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뭐 어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를 좀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도서관에 가셔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본인이 좀 스스로 최적의 환경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